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예. 그러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2차 시강의입니다. 이 4주차 2차 시강의에서는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이서넷만 있느냐, 우리가 뭐 흔히 쓰는 거는 뭐 거의 8, 90%는 아마 이서넷일 겁니다. 그죠? 90% 이상일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망도 있긴 합니다. 근데 과거에 썼던 망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종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FDDI입니다. FDDI는 이제 파이버라고 하는 애가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파이버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그죠? 광이라고 빛광자 이렇게 쓰나요? 그래서 광이라는 빛의 신호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처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처리율이 높다는 얘기는 초당 네트워크를 뭐라고 했죠? BPS. 그러니까 초당 몇 비트를 전송하느냐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10베이스 T가 있었죠. 그죠? 10베이스 T 같은 경우에는 초당 10메가비트를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리율이 높다는 얘기는 이 BPS 즉 초당 전송하는 비트가 크다는 얘기인데요. 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보다 높다. 제일 높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높다라는 의미는요. 바로 10메가bps짜리 10베이스 T 그러니까 그 이서넷의 초창기 그 모델이죠. 그죠? 초창기 모델의 10베이스 T보다는 처리율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약 한 100메가bps 정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패스트 이서넷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서넷하고 비슷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백본망을 이제 뭐 FDDR을 쓰는 데는 없습니다만은 백본만이 나왔네요. 백본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백본이 뭡니까 이게? 척추죠, 척추. 그죠? 이 척추 백본망이라고 하는 건 망은 이제 그 한자로 이제 네트워크라는 의미인데요. 척추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보통 백본망이라고 얘기하고요. 백본망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굳이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기간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망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백본망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이렇게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200m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뭐 대전, 뭐 부산 이렇게 있으면은 도시와 도시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죠? 이런 데를 기간망, 백본망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백본망이 없습니까? 작은 의미나마 백본망이 있죠. 그게 바로 각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잇는 백본망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해야겠죠. 그죠?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외부로 나가는 우리 학교 바깥으로 나가는 여기 라우터가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이 굉장히 빨리 고속으로 진행하는 망을 백본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도시로 확장하면 도시와 도시 사이를 잇는 그런 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백본망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은 거리를 길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선넷 일반적인 이선넷 같은 경우에는 뭐 길어봐야 뭐 50m 뭐 이상은 뭐 보통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200km까지 여긴 가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기적인 빛을 이용하다 보니까 구리보다 그러니까 구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선넷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구리보다는 훨씬 더 정기적 간섭을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하더라도 크게 뭐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CSMA CD라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FDDI는요. 나중에 이제 왜 그런지는 이제 금방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FDDI가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FDDI는 이렇게 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버스형이 있고 이렇게 버스형이 바로 이선넷이었었죠. 바로 링형이 바로 FDDI입니다. 그래서 이 FDDI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예, 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 자리가 호스트 자리예요. 요 자리가 네모난 자리가 호스트 자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 이렇게 듀얼 링을 많이 씁니다. 듀얼 링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링이 두 개죠, 그죠? 예, 링이 듀얼 링을 많이 쓰는데요. 아이고, 이게 자꾸 빵빵거리네. 잠깐 끊고 가야겠다. 네, 듀얼링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이게 아이고, 학교에서 영상을 녹음하다 보니까 예, 지금 자꾸 이제 생활소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 소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게 좀 들어가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CSMA CD는 왜 필요가 없을까요? 얘는 말이죠. 얘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보낸다고 칩시다. 자, 이 방향의 링을 생각해 보시. 잠시만. 예, 계속 뭐 생활 소음이 계속 들려오네요. 예. 이 방향으로 내가 데이터를 보낸다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죠? 예, 데이터를 보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A가 B로 보내죠? 그럼 쫙 보내면은 자기 게 아닐 테니까 통과시키겠죠. 자기 게 아닐 테니까 통과시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주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게 아니니까 통과를 시켜서 얘가 이제 받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 이제 C라고 하는 애가 동시에 얘가 전송하고 있을 때 C라는 애가 전송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토큰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이것을 획득한 친구만이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시절에는 버스 탈 때 토큰을 내는 이게 동전 같이 생긴 건데요. 토큰을 내는 그런 어떤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토큰을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버스 탈 때 보면 이렇게 교통카드 이렇게 찍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토큰을 집어넣는 그런 시스템인데 얘가 토큰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토큰, 물론 토큰은 물리적인 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거겠죠. 그죠? 예, 토큰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비록 C라는 컴퓨터가 예, 비록 전송을 하고 싶어도 토큰이 없기 때문에 전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A가 전송이 완료가 되면 B한테 완료가 됐죠, 그죠? 완료가 되면 토큰을 어디로 예, 전송하냐면 다음번 요 방향으로 다음번으로 토큰을 전송합니다. 예,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물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이 호스트가 내가 전송할 게 있으면 토큰을 수락하고 전송을 하겠죠. 만약에 전송할 게 없으면 토큰을 바로 다음번 호스트한테 또 토큰을 패스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충돌 날 일이 없는 거예요. 토큰을 가진 자가 가진 자가 바로 송신할 수 있는 권리, 송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토큰은 뺑뺑뺑뺑뺑 돌겠죠,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돌아서 자기 차례가 돼서 토큰이 오게 되면 그때서야 전송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컨플릭트, 충돌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CSMA CD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 지난번에 그 대면 수업에도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CSMA CD의 약점이 거리가 길면은 좀 안 좋아요. 그렇죠? 예, 자 보세요. 거리가 길면 뭐 대면 대면 수업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A하고 B하고 있고 여기 저 멀리 뭐 F 정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난번에 CSMA CD의 동작 원리가 뭐죠? 캐리어 시그널이 전송할 때 날아가잖아요. 아무래도 여기까지 이게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한다면 캐리어 시그널이 여기까지 도착하기에는 좀 어느 정도 딜레이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딜레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가 막 전송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얘가 예, 예, 그 뭐죠? 그 이 딜레이 캐리어 시그널의 딜레이로 인해서 얘가 어떻게 합니까? 얘도 전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전송하는데 나중에 캐리어 시그널을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이게 이제 충돌이 나게 되죠. 그죠? 충돌이 나게 돼가지고 잼 시간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있으면 이런 일이 너무 짧을 때보다는 거리가 길 때가 더 많이 충돌이 날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잼 시그널이 많이 날아가고 다시
재전송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따라서 퍼포먼스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리에 제한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CSMA CD 방식인데 얘는 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멀더라도 충분히 여러 개의 컴퓨터가 토큰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토큰을 가진 놈이 무조건 전송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뭐 나이스한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듀얼 링을 지금 설명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 안쪽에 있는 링은 이 방향이고, 그죠? 그 다음에 바깥에 쪽에 있는 링은 이 방향입니다. 그죠? 이 방향이에요. 다른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요로 전송이 한다.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만약에 호스트가 이제 고장이 났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일로 가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방향을 틀게 되면 거꾸로 오게 되겠죠. 그죠? 거꾸로 와서 여기에 여기가 여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고장 났으니까 전송 수신 불가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신이 불가한다 할지라도 아무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얘 빼고 다 가능하다 이거죠. 듀얼링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듀얼링을 주로 많이 쓴다. 이런 겁니다. 그죠? 이걸 뭐 좀 클래스 A라고 얘기를 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폴트 톨러런스라는 얘기도 요것도 전산 용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톨러런스는 인내를 하는 거고요. 이건 폴트는 폴트죠. 아시잖아요. 그죠? 뭐 오류 같은 거잖아요. 오류를 인내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바로 오류를 오류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동작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폴트 톨러런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한국말로 뭐 폴트 인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보통 사회에서는 폴트 톨러런스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이런 게 발달된 게 뭐냐면 바로 우주선 같은 거겠죠. 우주선. 근데 우주선 같은 경우가 발사를 하는데 여기서 뭐가 조그만 게 하나 고장 나면은 우주선이 이상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장이 나더라도 그죠? 이렇게 그 정상 동작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회로가 있으면은 똑같이 하나만 더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얘가 정상적일 땐 얘가 동작하고요. 얘가 고장 나면 요 회로가 그대로 또 동작을 하는 이런 방식이 보통 폴트 톨러런스의 아주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래서 전산 쪽, 컴퓨터 쪽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원이나 아니면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유학을 했을 때 굉장히 커다란 분야 중에 하나가 마치 AI를 하나의 분야로 하듯이 그 정도로 폴트 톨러런스는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폴트 톨러런스가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뭐라고요? FDDI고 이 FDDI는 뭐 백본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백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게 거리가 길게 되어 있고 최대 거리 200km까지 되어 있고요. 이서넷 같은 경우는 메타인데 여기는 킬로고 그죠? 그래서 이유는 단 한 가지 CSMA CD 방식은 거리가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이서넷이죠. 거리가 길면 길수록 굉장히 동시에 이렇게 충돌나게 우리가 전송할 수 있으므로 거리가 어느 정도는 트레이드오프를 시켜서 짧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얘는 토큰 가지고 전송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길더라도 좀 전송 속도는 조금 여러 개의 뭐죠? 이게 좀 그 호스트가 달려 있으면 조금 전송 속도가 좀 느릴 수는 있지만 전혀 커다란 이렇게 CSMA CD 같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가 굉장히 길게 이제 뽑아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백본망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그러면은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느냐?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여기 이제 뭐
토큰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써 있고 막 그렇긴 한데요. 예, 이걸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4500 이게 옥텟은 대면 시간도 이겠습니다만 이게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예, 그러니까 과거에 전화를 개발했던 사람들이 컴퓨터 네트워크이죠. 컴퓨터 통신으로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전화에서 쓰던 단위가 바로 옥텟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책에도 옥텟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500바이트까지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을 때 이서넷 같은 경우에는 1,500바이트까지가 되었었죠. 그래서 굉장히 한꺼번에 굉장히 뭐 한 3배 정도 되나요? 3배 이상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내가 싣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처리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FDDI는 사용하지 않느냐? FDDI는요, 표준화에 굉장히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회사가 서로 싸운 거예요. 싸워서 통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정치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통일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표준이 빨리 된 이서넷이 굉장히 시장을 리드하게 됐죠. 왜냐하면 표준이 안 됐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A 제조회사에서 만든 FDDI하고 B 제조회사에서 만든 FDDI가 서로 통신이 안 되는 거죠. 표준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용할 시장에서 봤었을 때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저거로 봤었을 때는, 그죠?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장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처음에 나왔었을 때는 100mbps가 되었었는데 이게 10mbps짜리 이서넷이 나와서 있었을 때의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거보다 10배 정도 처리율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게 장시간의 표준화 기간으로 인해서 얘가 통합이 안 됐었고 그때 얘들은 100mbps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발전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선넷은 계속 패스트 이선넷만 해도 100mbps잖아요. 그죠? 100mbps고 이제 기가빗으로 이제 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재로선 적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에서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완전히 사장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때 꿈의 꿈의 네트워크라고 얘기했었던 ATM입니다. ATM은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현금 지급기를 ATM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트워크에서는 어싱크로너스가 뭔가요? 비동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은 조금 뭐라고 할까 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는 아무튼 뭐가 딱딱딱 맞아 떨어진 거고요. 비동기는 자기가 보내고 싶을 때 톡톡톡 아무데나 막 보내는 것을 비동기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나중에 2학년 2학기 때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좀 더 좀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동기 전송하는 모드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시장에 사장되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서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SMA/CD 방식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얘는 약간 패킷 스위치하고 서킷 스위치의 중간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패킷 스위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죠? 바로 전화와 같지 않아서 데이터를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로 좀 썰어서 그죠? 보내고 요 사이사이에 다른 프레임들이 이렇게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패킷 스위칭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의 패킷이 마치 우편 엽서처럼 생각해서 라우터에서는 독립된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얘들을 각각 경로 배정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커다란 파일이 있다 할지라도 얘를 패킷으로 쪼개서 1번, 2번, 3번으로 쪼개가 예를 들면 그죠? 세 개로 쪼개 가지고 요 각각을 어떻게 되죠? 분명히 이 커다란 파일은 분명히 하나의 주소로 한 군데로 하나의 컴퓨터로 보내겠지만 각각의
이 잘게 썰어진 패켓에는 다 목적지 컴퓨터의 주소가 따로따로 우편엽서처럼 마치 그죠? 예, 다 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우터는 경로 배정을 하는데 각각을 독립적으로 예, 경로 배정을 해서 예를 들면 1번은 이 패스로, 2번은 이런 다른 길로, 3번은 또 다른 길로 경로 배정을 하더라도 얘네들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예, 반드시 목적지 컴퓨터에 도착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죠. 뭐 순서가 바뀌어서 뭐 도착한다든가 그죠? 뭐 등등등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그게 바로 패킷 스위치의 특징이고 서킷 스위치는 그게 아니죠. 패킷으로 쪼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전화선처럼 그죠? 예, 마치 그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회로가 이렇게 중간에 뭐 뭐죠? 중간에 척척척 붙는 것처럼 경로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라인을 한번 연결되면 이 라인을 어떻습니까? 마치 두 개의 호스트가 전용선으로 쓰는 것처럼 그죠? 예, 되어 있는 거고 물론 여기서 스위칭에 따라서 이제 뭐 되지만 그죠? 전용선이 있는 것처럼 쓰게 되고 따라서 이것은 다른 애들이 못 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서킷 스위칭의 그 형태인데 얘는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킷 스위치는 뭐냐면 VPI, VCI. 이 V는 버처의 약자고요. 버처 리얼리티 할 때 가상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C는 채널이란 얘기입니다. 채널이고 P는 패스란 얘기입니다. 패스. 예, 그다음에 여기에 I는 아이덴티파이어로 해서 이제 구분하는 거죠. 아이디처럼 그죠?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채널은 분명히 서킷 스위치예요. 채널이. 마치 이게 전화선처럼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아니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학교하고 부산대하고 이렇게 ATM이 이렇게 설치되었을 경우에 스위치로 하나로 연결을 합니다. 요게 이제 버철 패스고요. 버철 패스고 요 안에 조그만 채널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채널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호스트가 이 서킷 스위치 같은 경우에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가 선이 연결됐으면 예를 들어서 동의대하고 부산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 호스트 하나만 쫙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호스트 하나가 그죠? 이렇게 전화선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냐면은 요 안에 채널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또 실가닥이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조그마한 패스가 있어서 여기에 예를 들면은 부산대학교의 컴퓨터가 뭐 1, 2, 3, 2 각각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다른 형태죠. 예, 거기다가 패킷 스위치처럼 단위 보낼 때 이게 그냥 연결돼서 그냥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프레임처럼 이렇게 뭔가 기본적인 단위 이걸 이제 ATM에서는 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셀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세포는 아니고요. 아무튼 걔 이름을 프레임 이름을 셀이라고 하고 53바이트로 고정이에요, 이거는요. 그래가지고 53바이트로 잘라서 막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채널을 또 다른 호스트하고 또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채널을 내가 단독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죠? 예. 호스트 하나가, 그죠? 그 다음에 하나의 채널을 여러 개의 호스트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셀 단위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예, 이선het처럼, 그죠? 이렇게 패킷 스위칭처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굉장히 얘가 좋냐면요. 어떤 게 좋냐면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예, 어떤 게 좋냐면 바로 예, 이런 게 좋습니다. 얘가 전송 속도를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예. 뭐 전송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요. QoS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QoS가 퀄리티 오브 서비스인데요. 이게 그냥 서비스의 품질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나는 고화질의 HD 화질에 있는 영상을 아주 끊김이 없이 쫙 보고 싶다. 그러면 ATM이 있으면 좋죠. 그러면 돈을 좀 많이 내야겠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SD 클래스 화질의
그 품질을 그냥 이렇게 쭉 끊김없이 보고 있다. 그럼 요거보다 좀 더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 전송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을 보장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QoS인데 이 QoS가 보장되기 때문에 한때 내가 여기 꿈의 네트워크라고 했잖아요.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은 무조건 ATM이 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ATM이 나왔을 때 강력하게들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ATM을 꿈의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이선넷하고 좀 다르죠. 이선넷은 많이 쓰면은 좀 우리가 아무래도 좀 뭐죠? 영상이 끊기잖아요. 다른 컴퓨터가 많이 쓰게 되면 그죠? 그래서 남이 얼마만큼 쓰냐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대역폭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데 얘는 아예 이게 서킷 스위칭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이 되고요. 그죠? 보장이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내게 되면 고화질의 품질을 끊김없이 전화선처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QoS, 퀄리티 오브 서비스를 가능하고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전송하다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사장된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환경은 우리 컴퓨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ATM이라는 게 되게 비싼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선넷으로 랜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ATM이 이제 가능 이런 환경인데 이 ATM하고 랜하고 이게 서로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여기에 에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갈 때는 랜처럼 얘가 만들어줘야 되고 이쪽으로 갈 때는 ATM처럼 만들어줘야 하는 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느려져요. 이런 딜레이가 발생하는 거죠. 서로 이게 변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비싼 ATM 네트워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랜에 있는 우리 서버라든가 이런 애들은 속도가 느린 거예요. 왜? 랜 에뮬레이션 때문에. 랜으로 이렇게 다시 형태를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업로드 할 때도 자, 이쪽 바깥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ATM의 포맷으로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 과정 때문에 느려졌어요. 그래서 얘가 코스트 대비 퍼포먼스가 별로 안 좋다. 가성비가 안 좋다라고 이제 해서 사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